그 미분계수 얘기 좀 그것부터 좀 할게요. 그 이제 복습해야 될 거는 먼저 복습하고요. 일단 그 들어와서 이제 미분계수라는 거 배웠는데 그 미분계수가 일단 접선에 이제 뭐지? 뭐라고 부르죠? 접선 기울기라고 일단 부릅니다. 이렇게 정의가 어떻게 돼요? 미분계수. 만약에 이제 A에서 미분계수를 갖다 찾겠다라고 한다면 그 F 프라임 A라고 우리가 보통 쓰죠. 그 얘를 뭐에 이제 극한으로 처리를 하죠? 무슨 변화예요? 평균 변화를 이제 극한으로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H 0분에는 이제 형태로 갖다 쓴다라고 치면은 이제 그 변화율을 갖다가 이제 작성하실 때 A 플러스 H, FA 오랜만에 하는 거죠? 네, H분의. 자, 이거 보내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H를 0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맞아? 맞아요? 또 다른 포맷으로는 좀 어떻게 적는 게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이제 X를 이제 A로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FX에서 뭘 갖다 뺀다. FA 빼시고 그 다음에 이제 X-A로 적는 것도 가능하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까지 적은 부분이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죠? 그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극한 처리하는 것을 보고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순간 변화율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걸 이제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하적인 의미는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 맞지? 복습하는 거야 그냥. 자, 이 정도 보시고 이거를 일반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반화하면 그 지금 위에 적은 이 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국소적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A에서 보는 거야, 그지? 한 점에서 일단 이제 접선 기울기를 보는 것인데, 우리가 이 미분계수를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2의 x가 2일 때 미분계수를 처리할 때는 이 A 부분을 2로 보내요. 여기서 맞죠? 근데 이제 매번 그 접선 기울기, 그러니까 미분계수 값을 찾으려고 매번 이 극한식을 처리할 수가 없어. 그걸 좀 일반화해서 이제 무슨 함수를 갖다 도출합니까 우리가? 그지? 도함수를 갖다 이제 도출을 하죠. 도함수는 그냥 미분계수의 약간 일반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기하는 방식 자체가 f'(x로) 바뀌는 건데 얘가 이제 리미트 이제 h가 0으로 갈 때 이 a 부분을 일반화돼서 그냥 x로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fx 자 x에 이제 플러스 이제 h 그 다음에 fx를 갖다 빼시고 이제 밑에는 그냥 h인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한다, 맞죠? 그러니까 도함수를 도출하는 일단 극한에 대한 어떤 이제 계산으로 우리가 도함수를 갖다 도출한다, 그지? 그래서 다항함수 이제 미분법을 갖다 배우셨는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xn 제곱 미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더라? 지수 일단 내린 다음에 이렇게 지수 내린 다음에 x에 차수는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맞아요? n-1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상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요? 상수 미분은 그냥 0으로 간다. 맞지? 그 다음에 그 미분법 중에 고배 미분법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고배 미분법. 함수 두 개가 만약에 곱해져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fx랑 gx라고 제가 잡을게요. 이렇게 얘를 갖다가 내가 미분한다라고 치면 이 프라임교가 미분한다는 뜻인 거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한다? 앞에 거 미분한 다음에 뒤에 거를 이제 갖다가 곱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뒤에 거 미분한 다음에 앞에 거 갖다 곱해준다. 고배 미분법이었죠, 맞아요? 이 정도 이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 접선에 조금 이제 집중하게 되지, 맞아? 접선에 조금 이제 집중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함수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함수 해석 중에 이제 관점을 두 가지를 잡아.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연속성이야. 기억나시죠? 연속성 잠깐만 체크할게요.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 좀 두 가지 다 체크를 좀 해볼게요. 그 첫 번째는 연속성에 대한 개념이야. 그지? 어떤 함수가 그 국소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치면 그건 연속 함수인 거고 우리가 연속성을 따질 때는 이제 국소적으로 어떤 점에서 연속 이걸 따졌단 말이야. 그지? 예를 들어서 A에서 연속 이런 걸 따진다라고 치면 연속성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극한 처리를 했었죠. 보통 x가 a로 갈 때 이제 f의 x라고 처리를 한다면 얘가 뭐랑 같아져야 되냐면 일단 극한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극한이 존재한다면 무슨 값이랑 같아야 돼? 함수 값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a에서 연속 f가 a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거지, 맞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이제 연속성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뭐냐면 좌우함이에요. 좌극한, 좌극한, 우극한, 같고 극한 값이 함수값 다 같아야 된다.
좌우 함으로 일단 처리하는 거 맞지? 연속성 처리할 때는 미분 가능성 좀 체크할게. 미분 가능성을 따지겠다라는 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A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갖다 보겠다라는 거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이제 미분 계수가 되는데 그 미분 계수가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로 있었습니다. 좌미, 우미 맞지? 그 값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좌미랑 우미랑 존재해서 그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fx 빼기 fa. 그래서 극한 처리는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달면 이제 우, 여기다 마이너스 달면 좌 이렇게 하는 거 맞지? x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것이 f 프라임 이제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따지는 거 맞죠? 이게 미가 미분 가능성입니다. 이게 자, f가 a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따지는 게 미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죠? 연속 함수 그 이제 성질이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과 미분 가능성의 성질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활용하는 게 이거죠. 만약에 f가 a에서 연속이야. 미가라고 하겠습니다. 미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해. 그러면 이제 뭐가 성립하는 거야? 자동적으로 뭐가 보장이 된다? f가 A에서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뭐는 안 됐냐면 반대가 안 됐어요. 그죠?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틀린 얘기지. 그 완전히 틀린 얘기가 반례가 뭐가 있었어? 이거에 대한 반례가 뾰족점, 첨점이죠? 첨점. 연속이지만 첨점에서는 미분이 이제 가능하지가 않아. 대표적인 이제 반례는 절대값 함수죠. y는 절대값 x. 맞아? 이거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서 여기가 지금 뾰족하기 때문에 미분이 안 돼요. 좌미는 얼마가 나와요? 이거잖아. 좌미 마이너스 1. 우미는 뭐가 나와? 이게 지금 우미지? 1. 좌미는 마이너스 1인데 우미가 1이라서 같지가 않죠? 이러면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맞죠? 그래서 이게 좀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이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성질.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 보장되는데 연속이면 미가가 보장이 안 되는 거야. 됐지? 이 정도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웠던 거 새록새록 기억나시죠?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그 뒤로 배우는 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를 도입을 먼저 할 때 기하적으로는 저게 접선의 기울기로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이제 도입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다 구하게 되는데 접방 얘기 좀 할게. 접방은 이제 어떤 함수가 어떤 곡선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지점에서의 접선, 뭐 이런 걸 갖다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접선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접선. 그 다음에 요 접하는 점을 보고 이제 부르는 말이 접점. 이렇게 부르는 건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불러요. 얘가 지금 y는 fx라고 일단 놨을 때, 그 이제 그림 상황에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예를 들어서 여기 x 값을 a라고 내가 다 픽스를 갖다 하게 되면은 이 접선의 이제 기울기 값이 뭐가 돼요? f 프라임의 a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이제 보통 사용하는 점이 이제 접점입니다. 접점을 내가 p라고 놓으면 a, f, a라고 일단 쓸 수 있죠. 너가 필요한 거는 방정식을 세울 때 필요한 건 두 가지야. 기울기, 그 다음에 지나는 점. 맞지?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면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y는 접선 세우는 거예요. 접선 갖다 세우면 y는 기울기가 f 프라임의 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넣으시고 플러스 f의 a 이렇게 세울 수 있다. 맞지? 기억나시죠? 접선. 그 다음에 접선하고 수직이 되는 선이 있었어. 이름이 뭐였지? 이게 지금 접선인데 이 접선하고 이 접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 하나가 있었어. 이거 지금 부르는 이제 이 말이 이제 무슨 선이었죠? 기억나시려나? 법선. 자, 법선이라고 해서 알려준 거야. 기억나지? 맞아요? 법선하고는 이제 수직 관계니까 이제 수상에서 개념을 뭐 배웠냐면 기울기가 이제 그러니까 수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수직 관계인 것은 이제 처리를 어떻게 이제 한다? 기울기 곱이 얼마나? 마1이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f 프라임의 a거든요. 근데 이제 법선은 접선하고 관계가 수직 관계여야 하니까 법선의 기울기는 이제 얼마여야 되냐면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떨어져야 돼. 그지? 그러니까 f 프라임의 a 분의 마1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를 뽑아낼 수 있죠. 그리고 접점을 지나는 점으로 활용하는 건 똑같으니까 법선을 이제 어떻게 세우시면 됩니까? 법선의 방정식을 y는
자, 기울기를 F'A분의 마1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작성이 되면 이게 법선의 방정식이다. 됐지?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법선을 가르쳤던 내용 중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곡선에서의 접선을 보는 건데 하필이면 이제 뭘 갖다가 이제 본다? 곡선 중에서 조금 이제 특이한 게 뭐죠? 원에서 만약에 내가 요 점에서 접선을 갖다 생각을 한다라고 치면은 접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지? 근데 원상황은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내리면 이게 수직이야. 그지? 그 얘기는 뭐냐면 법선이 무조건 뭘 갖다 지난다? 원의 중심 지난다. 이거는 이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던 유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법선을 갖다가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 유형 중에 제가 조금 이제 뭐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4점짜리로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공통접선이거든요. 공통접선 얘기를 잠깐 할게. 너네 공통접선은 일단 이제 어떤 함수 두 개가 이제 접해가지고 거기서 두 개가 접하니까 공통적으로 접하는 선이 있어서 그걸 부르는 말이 공통접선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개념의 모티브가 되는 개념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공부를 했냐 이제 이거지. 어떤 함수 f가 있어. 근데 함수 f가 주어질 때 그냥 전 구간 연속 함수 이런 걸로 준 게 아니라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죠. 많이 공부했습니다. 함수가 두 개가 달라. 그러니까 fx를 표현하는 게 어떤 이제 정의역의 이제 어떤 지점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x가 a 이상일 때 정의역에서는 hx라는 함수를 따르고 두 번째 x가 a 미만일 때는 gx라는 함수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왼쪽 함수 제가 오른쪽 함수 이렇게 불렀던 개념 기억나시나요? 그죠? a를 기준으로 a 이상인 것은 a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오른쪽 함수고 얘가 왼쪽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이 함수에서 어디에서 연속성을 따져요? 또는 미분 가능성을 따져요? A에서 연속 또는 미분 가능성 따지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F, H, G라고 하는 것들은 다 뭐야? 이거 싹 다 무슨 함수예요? 당신들이 수투에서 무슨 함수를 배워요? 다한 함수를 배웁니다. 다한 함수는요 전구간 연속 함수예요. 맞아요? 연속 함수고 그리고 전구간 미분 가능 함수입니다. 미가 함수. 그렇기 때문에 이 따로따로를 보는 거, 그러니까 H가 정의역이 A보다 오른쪽에 이제 그려지는 H는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무조건 미분 가능이니까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GX도 마찬가지야. A를 제외하고 A보다 왼쪽 부분에서는 GX는 미분 가능 함수니까 전구간 연속 함수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따져야 되는 거는 경계 부분이라는 거지. A. 맞아요? 그러니까 A에서 이제 결국 이제 따져야 되는 거고, 이거 우리 문제 어떻게 풀더라? 문제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자, F가 A에서 B가 문제 어떻게 풀지? 보통 이제 여기 미정계수가 딱딱딱 A, B 막 이렇게 딱딱 박히면서 A, B 값 찾으세요. 조건은 이거. 그럼 우리 두 가지 가능성 체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1번. 자, A에서 연속이어야 돼. 야, A에서 애초에 불연속 나면 미분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A에서 무조건 붙어야 돼요. 붙어야 되니까 함수를 붙이는 데 쓰는 이제 방법이 H, A 값 하고 G의 A 값이 같아야 된다. 함수 붙이는 방법이죠. 일단 붙었어. 붙었는데 이 A에서 붙을 때 뾰족점으로 붙으면 이제 미분이 또 안 되잖아. 그제? 뾰족점으로 붙으면 미분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미분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이제 개념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 이걸 처리하는 건데 그걸 과정을 조금 생략해요. 과정을 조금 생략해서 그냥 좌미분계수는 왼쪽 함수를 미분한 거에다가 A를 갖다 집어넣은 게 좌미분계수.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H'의 A랑 G'의 A랑 같다. 두 가지 가능성을 체크하는 건데, 자, 첫 번째 게 연속성을 보장해주는 일단 이제 방법이고, 두 번째 게 미분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방법입니다. 둘 다 보여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 모티브가 되는 게 이게 결국엔 이제 이 핵심적인 개념이 공통접선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요. 왜 그렇게 되는 상황인지가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공통접선 문제도 처리 방식이 똑같다. 얘랑 처리 방식이 똑같아요. 이게 어떤 이제 모티브가 되냐면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원래. 첫 번째는 hx가 있었어. 그다음 두 번째 얘도 곡선이야. gx가 있었어.
생각을 해봐. hx가 저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이 점을 갖다가 자, x좌표를 a라고 잡아. 그러면 fx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자, 오른쪽부터 그려볼게요. 얘가 오른쪽 함수거든요. 오른쪽은 hx가 그려져야 돼. 그게 뭐냐면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hx를 그려야 하니까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맞아? 두 번째, 왼쪽은 어떻게 그려져요? 왼쪽은 gx를 따라서 그려야 되니까 gx가 지금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gx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거 따질 때 오른쪽 함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뜻 자체가 우미분계수입니다. 얘가 그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미분계수는 이렇게 접근하면서 올 때 이 순간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이렇게요. 이게 접선이죠? 이 기울기랑 왼쪽에서 접근할 때 이 왼쪽에서의 이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된 이 중간에 끼어있는 이 직선 봐봐. 이 직선이 하는 역할 자체가 hx랑 gx의 무슨 접선이에요 이게? 네, 공통접선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직선이 이제 공통접선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이 이제 미분 가능성 체크하실 때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미분 가능성 체크할 때 이 문제가 결국엔 기하적으로 해석될 때는 공통접선 문제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방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어 결국에. 됐지? 그러니까 중요하게 다뤘던 거 좀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야. 됐지? 공통접선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됐죠? 복습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이제 증가함수부터는 함수를 해석하는 방식 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함수를 해석하는 이제 용도 중에 배운 게 미분밖에 없어. 다항함수 미분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미분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앞단원에서의 배웠던 개념 자체는 일단 뭐에 가깝냐면 도함수를 도출하는 거에 집중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데 주목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뭐 하냐면 2번부터 들어가는 게 함수에 대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될까? 오늘 이제 최대 최소 일단 이제 먼저 얘기하고요. 증감부터 얘기할게. 자, 증감 얘기하고 증감 감소라는 이제 개념을 갖다가 일단은 우리가 엄밀하게 좀 정의를 합니다. 대충 느낌은 알잖아.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되면 증가야, 이렇게 되면 감소야, 그지? 그러니까 느낌은 아는데 이거를 수식으로 적을 줄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일단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슷하게 이제 극대 극소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극대 극소라는 개념을 갖다 배울 건데 이게 약간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비슷한 거는 최대 최소예요. 비슷하다고 해서 같지가 않아. 알겠지? 최대 최소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 그래서 극대 극소를 공부하실 때는 최대 최소랑 비교하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오케이? 최대 최소랑 비교하면서 배워야 돼. 자, 이거부터 좀 진행하겠습니다. 됐죠? 자, 1번 봐봐. 책 봐봐. 자, 함수의 증가함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이제 증가함수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번 박스가 있고 2번 박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뭐냐면 1번하고 2번은 사실 별개야. 알겠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다르다. 알겠지?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그 수학에서 말하는 게 증가라는 게 뭐냐. 이제 이걸 갖다 좀 얘기를 드리면 증가감도 같이 얘기할게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 어떤 이제 증가 또는 감소를 보겠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겠다라는 입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전구간 증가함수 뭐 있는데 여기서 보는 그 증가 감소를 보겠다는 건 국소적이에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보겠다는 거야. 구간별. 구간에서 이제 증가한다. 어떤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걸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증가부터 좀 얘기해 드릴게요. 증가는 어떤 걸 증가라고 부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든 게 증가죠. 그러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구간을 이렇게 잡아요. 어떤 특별히 구간을 딱 정해서 x1, x2라고 하시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따질 건 뭐냐면 증가는 당연히 이 x1과 x2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하게 돼 있어. x1에서의 함수값은 내가 이거를 이제 y는 fx라고 한다면 자, x1에서의 함수값은 f의 x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x2에서는 f의 x2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더 커요? 네, f의 x2가 더 크죠? 이러면 증가야. 끝이야. 이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x1보다 x2가 더 클 때, 이거일 때 자, 함수값 두 개를 갖다 비교하게 되는데
f의 x1보다 f의 x2가 더 크다면 이걸 보고 부르는 게 함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일단 이제 정의입니다. 정의 맞죠? 두 번째, 야 감소는 뭐겠냐? 반대겠지.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냐면 이 부분을 정의역의 비교라고 일단 자, 해석하는 게 좋아요. 정의역과 두 개를 갖다 비교했을 때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큰데 함수값 집어넣었더니 오른쪽 게 더 커. 이러면 증가라는 거야. 근데 왼쪽 게 더 커. 만약에 f의 x1이 이제 f의 x2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감소 형태를 띨 것이다. 정의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됐죠? 그냥 이제 납득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냥 여기서 비교하시면 돼요. 함수가 지금 이게 증가하고 있죠? 이러니까 당연히 얘가 성립하는 거 맞죠?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네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박스랑 두 번째 박스가 같다라고 이해하는 순간 일단 이제 오개념이 막 생기면서 그 다음에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기가 조금 중요해요. 여기 오개념 생기면 안 되니까 야 졸지 말고 좀 정신 좀 차려봐. 뺨을 때려 이렇게. 자, 이거일 때 이게 성립하면 증가죠? 반대 이제 감소죠?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좀 이제 따져야 될 거는 뭐냐면, 너희들 이제 함수를 좀 이제 우리가 수학 툴을 공부하잖아, 그치? 수학 툴을 공부할 때는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개념은 증가감소 개념은 조건을 좀 읽어볼래? 이 증가감소에 어떤 조건이 달려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를 가리지 않고 미분 가능 함수이던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이던 불연속 함수이던 연속 함수던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의가 된다 이거지. 확인하셔야 돼.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배우는 함수 자체의 종류는 일단 제가 크게 좀 나눠드릴게요. 이제부터는 함수를 구별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큰 단위로 이제 뭘 나눌 수 있냐면 함수는 일단 처음에 배웠을 때 불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에 대해서 좀 배웠죠.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가 있고 연속하지 않은 함수가 있고 연속 함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 연속 함수에 좀 집중을 해요, 우리는. 그죠? 연속 함수에 좀 집중하다가 미분 가능성으로 좀 넘어오면서 여기가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불. 그 다음에 미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은 뭐가 떠오르지? 첨이지? 첨점이고 불연속은 그냥 이제 불연속이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림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극한이 존재하는데 함수값이 없어. 근데 이 함수값이 있는데 달라. 이러면 불연속, 그제? 또는 완전히 절단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종류가 이제 불연속 함수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고 첨점은 그냥 이런 거. 뾰족점. 맞지? 그리고 이제 미분 가능 함수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받아들일 때 이거를 구별하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야 오개념이 안 생기니까. 자, 극대극소 하면 난리 납니다, 진짜. 지금은 괜찮은데 즉 극대극소 갈 때 이 함수를 구별하지 않고 개념을 받아들이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알겠죠? 이거 좀 구별하면서 갈게요. 첫 번째, 불연속 미불 미가는 그러니까 증감을 따질 때에는 이런 함수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아요. 됐죠? 얘기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정의예요. 그 함수가 연속이던 미분 가능이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조금 이제 그려드릴 건데 만약에 당신의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끊어졌어. 이렇게 끊어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쳐봐요. 지금 이 함수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불연속 포인트가 있고, 맞지? 첨점이 있어. 그지? 근데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이렇게 따지는 거야. 어떤 그 증감이라고 하는 거는 구간 형태에서 따진다 그랬어? 여기 증감은 전체를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구간부터 일정 구간까지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 있어, 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그냥 이제 경향성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쭉 증가하죠. 그러다가 여기서 끊겨요. 그러니까 함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증가하는 형태야. 맞아? 그럼 이제 얘랑 이제 정의랑 이제 비교하시면서 같이 이제 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감소하는 형태가 띄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감소야. 근데 정의를 딱 따져보면 당연하단 말이야. 그치? 내가 이 구간 안에서 어떤 두 점을 딱 잡았어. 맞아? 얘가 x1이고 x2야. 첫 번째 거 성립하지.
끝이야. 그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됐죠? 별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어요? 끝.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합니다. 우리가 따질 때는 지금 이렇게 보통 나눠서 따져요. 불연속이랑 첨점을 갖는 경우랑 같이 묶어서 따지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은 따로 따진다. 알겠어? 그게 2번이야. 그게 2번이야. 미분 가능성의 증감은 따로 따집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감은 밑에 걸로 따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번 얘기 좀 할게요. 2번 얘기.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성에 좀 집중하게 되는데 이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증감을 따질 때 이렇게 따져요. 그 이제 일단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할게. 미분 가능 함수 f를 도함수를 구하게 되는데 그 도함수 값이 증가이면 그러니까 0보다 크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할게요. 0보다 크면 이 f가 이제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f 프라임의 x가 0보다 작으면 f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은 미분 가능 함수였을 때 따지는 겁니다. 지금 맞죠? 이렇게 따지는 건데 언뜻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좀 납득을 조금 시켜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증가하는 것도 좀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거꾸로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증가하는 형태 같은 경우는 그림 여기다 그릴게요. 함수가 이제 경향성이 이렇게 나오잖아. 증가하는 형태 함수는, 그지? 근데 각각의 포인트들의 뭘 따져요? 접선의 기울기를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점을 잡더라도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 생각해봐. 양수야 음이야? 양이야 음이야? 이걸 따져야 돼요. 이거 무조건 양 나오죠? 그 다음에 어느 점을 갖다가 찍더라도 기울기는 무조건 양 나와요. 이러면 증가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느 지점을 찍더라도 f 프라임의 값은 접선의 기울기 값은 무조건 양수죠. 맞아요? 이러면 증가야. 반대로 어떤 감소하는 함수의 형태를 갖다 띄게 되면은 어떤 점을 잡더라도 기울기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요것도 음수 싹 음수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맞는 거지. f 프라임의 x 접선의 기울기 값이 양수면 f가 지금 증가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f 프라임의 x가 0보다 작으면 접선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거니까 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이건 성립해. 방향을 잘 이해해야 돼. 이거 깨주면 일단 이제 헷갈려요, 나중에.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증가인 건 맞아. 근데 반대가 성립하죠. 이게 성립 안 해. f가 증가하면 f 프라임 x가 반드시 0보다 큽니까? 이건 이제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반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건 외우세요. 알겠죠? 웬만하면 외우세요. 이 반대가 성립하지 않는 것의 반례. 알겠지? 자, 반례를 갖다 설명드릴게. 자, 반례는 대표적으로는 지금 가장 그냥 심플하고 유명한 거는 그냥 fx가 x 세제곱이 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3차 함수거든요. 근데 너희들 이거 배웠지? 수학 1 할 때 제가 홀수 제곱, 짝수 제곱 할 때 기함수, 우함수 도입하시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 함수 어떻게 생겼어? x의 n제곱 형태인데 n이 홀수일 때는 기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함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원점 대칭 함수야, 그지? 근데 얘가 왜 반례가 되냐면 이게 y는 x 세제곱이거든요. 이게 왜 반례가 되냐면 이 반대가 성립하게끔 말하려면 f가 지금 증가하는 형태지, 맞아? 그러면 f 프라임의 x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지? 그래야 얘가 성립하는 거야. 근데 무슨 점이 있다? 0이 되는 점이 있다, 이거요. f 프라임의 x, 그러니까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원점에서. 오케이? 자, 미분 한번 쳐봐요. 자, 미분 한번 치면은 자, 이걸 f라고 놓겠습니다. f가 x 세제곱이면요, 도함수 f 프라임은 3x 제곱이죠. 맞아요? 자, f 프라임의 0값 갖다 구해보세요. 0에서의 접선 기울기입니다. 얼마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접선이라는 거지, 맞아? 접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자, 첫 번째, 접선의 종류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니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스치면서 지나가는 접선들, 맞아?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스치면서 곡선과 스치면서 지나가는 이런 접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처럼 함수를 뚫으면서 가는 이제 접선이 있어요. 뚫으면서 지나가는 접선이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보통 변곡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미적분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변곡점 이제 안 배워 수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것처럼 뚫으면서 지나가는 접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이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얘야. x 세제곱 함수는 원점에서 뚫적이에요. 뚫으면서 갑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접하면서 간다는 얘기 자체는 이 지금 접선 원점에서의 접선 길이가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반례잖아요. 0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됐죠? 됐어? 잘 기억을 해놔야 돼. 기니리 문제 나옵니다. 이거 알겠죠? 반대 마찬가지야. 얘도 반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증감 얘기는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당위성을 좀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뭉뚱그려서 이제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림으로 이해가 되니? F'의 x가 0보다 그러니까 접선 길이가 0보다 크면 함수의 이제 경향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명확하게 이제 따질 때에는 수학에서는 그림으로 증명하지 않아요, 보통. 그지? 그러니까 수식으로 보통 이제 증명을 하는데 이제 그 방법이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일 거는 이거야. 일단 증가 쪽만 보일게요. 감소는 어차피 반대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증가 쪽만 보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보여보겠다는 거예요. F'의 x가 0보다 크면 이게 F가 증가라는 소리인데 맞죠? 반대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고요. 이것만 성립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성립하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면 그림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어떤 점을 잡더라도 접선 길이가 0보다 지금 큰 상황이죠? 이러면 함수 형태의 경향성이 증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따질 때 제가 이렇게 좀 보여볼게요. 여기가 x2, x1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직전에 배웠던 건데 시험 대비 하느라고 좀 이제 기간이 좀 오래 지나가지고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평균값 정리 기억나십니까?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잠깐 좀 이제 복습 좀 해볼게. 자, LOL이 아니고 ROLL이에요. 자, 룰 정리. 느낌만 알면 돼. 그렇지? 느낌만 알면 돼. 룰 정리는 A에서의 함수값하고 B에서의 함수값이 일단 똑같아요.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여있는 상황이고 함수가 이렇게 흘러갔을 때 맞아? F'의 0 F'의 값이 0이 되는 이런 C가 저보다 하나 존재한다. 이런 정도겠죠? 여기 이게 룰 정리지. 맞아? 이걸 일반화 시키면 평균값 정리지. 맞아? 이 그림을 일반화 시킨다라는 거는 이게 굳이 이게 일직선상에 놓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일직선상에 놓일 필요 없고 그냥 함수가 이런 형태라고 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봐요. 이렇게 A와 B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얘인데 이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기울기 값을 갖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말뜻 이해하니? 이 평균 변화율하고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 구간 안에 존재한다. 어디랑 어디 있어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개 딱 존재하죠? 포인트는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존재한다는 게 포인트야. 됐어? 함수 형태가 어떻든 간에 맞아요? 이점에서 안 그래요. 어? 좀 중간에 당선돼서. 뭐라고요? 등거하는 여기? 네. 아니야. 그걸 확인할 필요는 없어. 이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를 확인한다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균값 정리인데 이제 요거를 따질 때 평균값 정리를 잠깐 사용해 볼게요. 잠깐 사용해 보겠다라는 거는 여기 x1하고 제가 x2 잡아놨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너네들 딱 제가 그림을 딱 그냥 이제 부드럽게 그려놨으니까 이건 그냥 미분 가능 함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평균값 정리가 성립합니다. 그죠? 이 구간에서.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fx2 빼기 fx1. 제가 이제 x1하고 x2에 대한 평균 변화율을 갖다 적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적었지. 맞아? 그럼 이 초록 색깔이 뜻하는 건 뭐냐면 x1하고 x2에서의 요 기울기가 지금 초록색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얘랑 값이 같아지는 F'의 C에서의 미분계수인데 그게 존재한다는 거야. C가 어디서 존재해야 돼? 대신에? 요 구간 안에 존재해야 돼. C가. 그러니까 이제 C 값은 x1보다는 커야 되고 x2보다는 작아야 되는 열린 구간에서 일단 C가 이제 존재하게 된다. 평균값 정리가 보장을 해주죠. 맞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
얘는 항상 양이야. 동의하시죠? x2 빼기 x1은 x2가 앞에 있으니까 얘는 항상 양이지. 그럼 네가 따져야 되는 건 두 가지야. 이 등식에서 자, 첫 번째 f'C가 만약에 양수면 지금 증가인 거 따지는 거니까요. 그죠?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지. 그럼 얘가 양수지 지금? 얘랑 얘랑 등식이거든요? 그럼 얘가 위에 거의 부호가 양이어야 돼요? 음이어야 돼요? 양. 따라서 자, 이게 성립한다는 건 f의 x2보다 f의 x1이 더 크다라는 거지. 이거 아까 증감 정의 맞죠? 증감 정의에 따라서 자명합니다. 그죠? 맞아요? 이렇게 따진다. 확인의 증가 쪽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소를 보이는 방법은 이것의 반대. 맞니? 됐어?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따지면 이거를 따졌더니 이런 결론을 얻게 됐고 원래 가정이 x2가 x1보다 더 컸어요. 그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결론이 이렇게 다다랐으니까 이거는 증가 함수의 정의예요. 증가. 맞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지. 미분 가능 함수는 f'의 x 값이 0보다 크면 그냥 증가구나. 이렇게 그냥 따진다는 거. 됐지? 됐습니다. 이 정도로 보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그 뒤쪽에 좀 문제를 좀 볼까? 오른쪽에 문제를 볼까? 증감 조사하는 거 좀 한 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425번 같은 거 봐봐. 너네 이거 못할 것 같거든? 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425번 같은 거 보시면요. 증감을 조사하세요라고 돼 있거든요. 이 정도만 하면 돼. 확인하실 때 425분의 fx가 지금 3x-x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몇 차 함수니? 자, 2차 함수는 우리 따로 정리하자. 얘들아, 2차 함수 너무 쉬워. 2차 함수는 1차 함수는 설명 안 해요. 1차 함수는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증가,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감소니까 해석 못하면 답이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2차 함수 좀 얘기 좀 할게. 2차 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해? 뭐가 제일 중요해? 이거 왜 이렇게 일자 축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 2차 함수의 해석은 모든 축으로 시작해서 축으로 끝나요. 무슨 얘기냐면 축을 기준으로 자, 왼쪽은 경향성이 감소, 오른쪽은 증가. 맞지? 맞아? 그리고 f'이 0 되는 값이 항상 어디서 존재한다? 축방 위에서 존재한다. 맞지?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f'의 축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축이 만약에 x는 a라고 치면 이 값에다가 a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2차 함수는 축에서 항상 f' 값이 0입니다. 동의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2차 함수는 따로 정리를 해놓는 게 좋아요. 어차피 우리 기말고사 이제 범위야. 기말범위야. 맞아? 2차 함수 최대치수 구하실 때 미분을 사용할 수 있다. 미분을 사용할 수 있다. 맞아? 다른 애들 완전 제곱식 고쳐가지고 뻘짓거리 할 때 우리 미분 한번 쳐요. 그냥 그렇게 갈 거야. 알겠지? 2차 함수 설명할 때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느낌으로 2차 함수는 따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는 방법 좀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축의 방정식이 중요한 거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x인 거라서 축이 얼마지? 너네 이 축방 가는 것도 좀 이제 뻘짓하지 말자. 이해를 하자. 너네들은 여기서 미분을 쳐야 돼. 축방을 구할 때는. 알겠어? 왜? 축의 방정식이 걸리는 부분이 어디라 그랬어요? 미분 계수가 0인 지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 구하실 때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갖다 때려도 좋지만, 그지? 공식이잖아요. 그걸 때려도 좋지만 f'x 두 함수 값을 갖다 찾아서 3-2x죠? 이게 0 되는 x 값을 찾아도 이게 축방이라는 거야. 오케이? 축의 방정식 x 얼마 나옵니까?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아래로 블록이 위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 형태가 이제 위로 블록인 상태고 축의 방정식이 딱 걸리는 게 이거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 그럼 이제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냐면 구간별로 증감을 갖다 따진다는 거지. 정연아. 네? 네? 쓰실 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보다 왼쪽에서는 지금 함수 형태가 증가잖아, 그치? 그러면 쓸 때는 구간을 이렇게 써주면 되지. 이거 어떻게 써주지? 저기 끝에서, 저 끝에서 어떻게? X가 무한부터 해서 어디까지? 2분의 3까지 딱 끊으면 되지. 마이너스 애매하네요? 이거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그냥.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 그냥 빼. 축에서는 좀 애매하니까 그냥 빼세요. 그냥 빼는 게 그냥 이제 안전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3부터 이제 무한까지는 함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열린 구간에서 그냥 따지는 게 그냥 마음 편합니다. 선생님 2분의 3에서 좀 애매한데요? 그럼 빼버리면 돼요. 알겠죠? 넘어갈게. 426번도 2차 함수고요. 3차 함수는 427번 있는데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차 함수는 이렇게 하면 돼요. 느낌만 좀 알려줄게요. 앞으로 당신들이 좀 많이 할 건데 3차, 4차 많이 다룰 거거든요. 3차 함수는 이제 지금 427번 같은 거 이제 보시면은 fx가 지금 3차 함수로 좀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드릴게요. 3차 함수를 미분치면 몇 차야? 2차 그치, 차수 하나 줄어들어서 2차 함수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이걸 사용해요. 이런 걸 사용해요. 미분 가능 함수의 증감의 정의를 사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분을 한번 치고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까지 나오지? 2차 함수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오케이? 2차 함수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x절편은 윤형 처리, 맞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래로 볼록이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몇이랑 몇이야? 근이 마이너스 2랑 빵, 맞지? 그리고 이제 봐, 이게 너가 그린 이 그림이 f'의 그림이야. 도함수의 그림이야. 맞냐? 도함수가 양수, 도함수가 음수, 증감이 달라진다 그랬어. 봐, 그러면 이렇게 따져. 여기 도함수 양수, 여기 음수, 여기 양수. 맞아? 그럼 봐, 요 라인을 기준으로 f' 값이 양수라는 거는 함수가 무슨 양상을 띈다? 증가인 양상을 띈다. f' 값이 음수라는 거는 감소의 양상을 띈다. 다시 증가의 양상을 띈다. 이게 당신들이 보는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그러면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하나가 더 있어. 여긴 뭐지? 여긴 f'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잖아. 맞아?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극대 극소 관련. 극대 극소. 근데 그런 지점을 보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할게. 함수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몇이야? 빵. 접선 기울기가 빵이 됐다가 갑자기 감소하죠, 함수가? 맞아? 그러면 이 극대 극소라는 지점은 결국 함수에서 해석될 때는 어느 지점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함수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증감이 바뀌어. 증감이 바뀌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를 부르는 말이 극값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 형태가 극값을 갖는 이 지점에서는 이 극값의 이제 말하는 형태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가 되면 이게 극값이라는 거예요. 극값에서 증감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형태를 따지겠다는 거지. 이 그림 잘 기억해. 도함수 따질 때 양 따져요.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해요.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해요. 도함수가 증가면 다시 플러스, 양수면 다시 증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도함수의 구호를 따집니다. 이렇게. 됐죠? 이해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갈게요. 극대극소 쪽으로 얘기 바꿔서. 자, 극대극소가 처음에 배우면 진짜 오개념 많이 생기는 부분이야. 알겠지?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극대극소랑 미분 가능성 관련이 없어. 극대극소랑 미분 가능성이라는 관련이 없어. 알겠지? 극대극소라는 개념하고 미분 가능성의 개념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0점 이런 데는 미분이 불가능하죠. 근데 1000점에서 미분이 안 되니까 극대극소가 극값이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오개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일단 관련이 없어. 알겠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가.
그럼 우리는 다시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한다? 함수를 구별해. 우리는 다시 공부할 때는 함수를 구별해. 함수는 진짜 못생긴 불연속 함수가 있고요. 연속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속은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인 건 첨점밖에 없어. 그제? 그래서 첨점을 가지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가 함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을 이렇게 나눠서 구별합니다. 그죠? 극대극소 배울 때 불연속일 때 극대극소, 첨점을 갖는 구간에서 이제 극대극소, 그 다음에 미분 가능 함수의 극대극소를 주제별로 공부한다는 거야. 알겠어? 개념 이렇게 딱 잡어. 자, 첫 번째. 극대극소 정의부터 가겠습니다. 극대극소 정의는 약간 좀 이렇게 돼. 비교하실 건 이거나 극대라고 하는 것과 극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관련된 이제 개념은 최대 최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이 처음에 이제 이걸 배울 때 이제 좀 헷갈려하는 게 최대 최소라고 하는 말하고 헷갈려하는 건데 차이를 좀 설명해 줄게. 차이.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는 전체 구간에서 보는 거야. 전 구간.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대 최소 따질 때 가장 많이 따졌던 게 2차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전 구간에서 보세요. 이렇게 최소값 어디지? 축. 최대값 어디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방금 이렇게 최대 최소를 따진 게 그냥 기존에 이제 배웠던 최대 최소 개념. 그지? 이번에 극대극소 따져볼게. 극대극소. 극대극소는 구간별로 따져야 돼. 알겠지? 이것도 국소적이야. 국소에서 따지는 거야. 국소. 무슨 얘기냐면 구간별로, 구간에서. 그러니까 전체로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거야. 내가 구간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요. 요 사이를 보겠다라는 건데 첫 번째 극대 또는 극소, 극값. 여기가 극값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극값이에요. 극값은 극한값이 아니야. 다른 용어야. 극값. 극대극소를 합쳐서 극값. 됐죠? 근데 여기가 극값을 갖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름이 두 개 중에 하나야. 극대 아니면 극소겠지. 극소일까 극대일까 느낌. 소겠죠. 왜 소라고 판단했어? 그렇지. 여기부터 여기 영역을 따지는 건데 주변의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주변의 함수 값을 비교해봐. 어디 포인트에서 가장 작지? 주변의 함수 값 중에 얘가 제일 밑에 있지. 구간에서의 최소값이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의 함수값이 주변의 다른 이제 x값들에서 함수값보다 제일 작다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부르는 말이 극소예요. 이 구체적으로 극소로 갑니다.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떤 이제 국소적인 포인트를 보는 건데 그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주변의 함수값들보다 딱 제일 큰 포인트가 있어. 거기가 극대점이에요. 극대점. 그 다음에 극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값들보다 작아. 여기가 극소를 갖는 포인트예요. 너 괜찮니? 일단은 그림으로 해석하실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이제 정의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거기도 이제 이런 얘기 있죠. 거기 그 정의에 보면요. 여기 밑줄 좀 칠게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여기가 조금 포인트야. 열린 구간. 그러니까 극대극소를 따질 때는 전체 구간에서 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 열린 구간에 속하는 정역의 모든 걸 다 따집니다. 다 따졌을 때 A에서의 만약에 극대를 갖는다라고 치면은 모든 그 열린 구간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제가 표현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린 구간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열린 구간 A, B 안에 속하는 x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fx 값을 구했는데 이게 fc 값이 제일 커. 모든 x 값을 갖다가 다 조사를 했는데 fc가 제일 커. 얘는 C에서 극대. 얘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부르는 말이 자 F는 C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극대값.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호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값들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증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함수가 있다고 쳐봐. 그럼 내가 만약에 이게 구간별로 따지는 거니까요. 내가 영역을 이렇게 따진다라고 치면은 오케이?
주변의 값들보다 어디가 제일 큽니까? 여기가 제일 크죠? 이런 점들에서 이 값들이 다 극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극소야. 알겠지? 조금 느낌 알겠니? 이런 이제 정의적인 측면보다도 사실 그림이 조금 더 중요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됐죠? 주변의 값들보다 제일 큰 부분, 주변의 값들보다 제일 작은 부분. 그래서 정의적으로는 이런데, 자, 우리가 따질 때는 이렇게 갈게요. 자, 아직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안 했습니다. 미가 함수의 극대극소를 따진 게 아니에요, 아직. 극대극소에 그냥 정의를 좀 따져본 거야, 일단. 첫 번째, 불연속하고 첨점에서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그림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불연속이지, 얘들아. 맞아? 불연속인 거 맞죠? 자, 극대 또는 극소의 정의만 떠올리세요. 미분 가능성은 그냥 버리시고요. 극대라고 하는 거는 주변의 함수값들보다 제일 큰 값을 갖는 게 극대야, 그지? 그럼 봐, 내가 구간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게. 어디서 극대일까? 여기 극대값입니다. 알겠죠? 착각하지 마세요. 미분 가능성이랑 극대 극소는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미분 불가능하더라도 극대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극대. 주변의 값들보다 여기가 제일 큽니다. 지금 그죠? 요 극소적인 부분에서요. 맞죠? 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약간 다른 그림 그려지. 빵꾸가 났어. 같은 라인이에요. 이렇게. 자, 구간을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설정할게요. 이거 뭐지? 극소. 오케이. 이 정도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개념 없이. 됐죠? 처음에 이걸 무지무지 헷갈려요. 선생님 이거 연속 불연속이니까 미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고 있어. 답답한 얘기야. 알겠지? 미분 가능성이랑 극대극소랑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불연속 포인트는 일단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그냥 구별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첨점도 얘기할게요. 첨점은 첨점에서 지금 미분 불가능이죠. 맞죠? 그럼 자, 첫 번째. 자, 첨점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내가 구간을 이렇게 설정했어. 지금 극대 어디서 가죠? 여기. 이 첨점 자체가 극대야. 됐냐? 개념 딱 충분하죠? 미분이 불가능하고 불연속이어도 극대는 존재할 수 있어. 이런 그림이면 되는 거예요. 됐죠? 끝. 그럼 요 정도 지금 저희가 체크했거든요. 요 정도? 불연속하고 첨점을 갖는 부분에서 극대구도 체크하는 방법. 됐죠? 됐어? 요거 체크할게요. 요거.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은 조금 특별해요. 미분 가능성은 뭐가 보장이 되냐면 거기 밑줄 좀 칠게. 그 1번에 박혀있는 내용 있죠. 함수의 극대와 극소라고 돼 있어서 1번에 박혀있는 내용 자체에 쭉 내려봐. 쭉 내려가서 극각과 미분계수 여기 2번에 극각과 미분계수에 적혀있는 거지. 그거 체크 좀 할게요. 일단 전제 조건 자체가 A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 밑줄 쳐.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어? 미분 가능성 지금 좀 체크 좀 할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이제 극대극소 체크는 몇 가지 성질이 성립해. 몇 가지 성질이 성립을 하는데, 자, 첫 번째가 자, F가 자, A에서 만약에 미분 가능이야.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고, 자, 여기에서 F가 A에서 극대극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항목금으로 이제 봐서 이제 극값을 갖는다. 에 대한 정보는 자, 이건 뭘 갖다 주냐면 그 F'A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몇이다? 빵이다. 이게 보장됩니다. 됐죠? 이것도 좀 방향성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이게 성립해요. 됐죠? A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치면 거기서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된다는 거야. 됐어? 그림 이해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됐지? 극대 A에서 극값을 가지면 접선 기울기는 무조건 빵. 됐지? 두 번째 이거 극소 A에서 극소값 극값을 가지면 미분계수 무조건 빵. 극대든 극소든 관심이 없고요. 극값을 갖기만 하면 그냥 미분계수는 빵이에요. 됐죠? 근데 얘도 지금 체크할 게 이건 잘 이해하시거든? 이건 그냥 그림으로 이해를 해도 그냥 당연해요. 그죠? 근데 반대가 안 돼. 알겠지?
x세제곱이야 반례는. 이 반대가 안 되는 것의 반례는요 x세제곱. 그림을 갖다 자꾸 그려드릴게요. x세제곱 그림 봐봐. 아까 전에 여기 원점에서 접선 기울기 몇이라고 그랬죠? 0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극값이 아니에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죠. 맞아요?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보더라도 얘는 지금 전 구간에서 뭐 하고 있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니까 아까 그 증가의 정의 떠올려봐. 한숨나. f'x가 0보다 크다. 그지? 그러니까 0이 되는 지점이 없다라는 거야. 그지? 이해하십니까? 얘가 미분계수가 0인데 지금 이 0에서 극대야 극소야.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다라는 거야. 됐지? 반례 같은 거 잘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반대는 성립 안 해. 얘는 무조건 성립해. A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그 미분계수는 0이야. 반대는 성립 안 해. 미분계수가 0일지라도 극값이라고 말할 수 없다. 됐지? 이 정도는 체크하셔야 되거든. 자, 그 3번 내용 좀 볼게요. 극대극소 판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미분 가능함수 fx에서 이제 이거 지금 전제 조건이거든요. f 프라임 a가 0이고 이렇게 돼 있어. a에서 미분계수가 0인 상태에서 x는 a 좌우에서 자 거기 표현이 조금 중요하네요. f 프라임 그러니까 접선의 길기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야. 내가 아까 설명했어. 극값을 갖는 지점 자체가 어디냐면 함수가 증가했다가 갑자기 감소로 변하는 지점이 여기가 증가했다가 갑자기 감소하는 지점이죠. 증가했다가 감소로 바뀌는 요 지점이 극값을 갖는 포인트야. 됐니?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됐죠? 주저리 써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증가였다가 갑자기 감소로 바뀌면 그 증감 포인트가 바뀌는 그 지점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왜요? 현재 왼쪽은 F'이 양수인 상황이고 두 번째 오른쪽은 F'이 0보다 작은 상황이죠? 맞아요? 접선 기울기를 확인하시면 되죠.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그지? 여기는 접선 기울기가 다 양수인데 갑자기 접선 기울기가 0보다 작아지잖아. 그지? 이런 말이야. 증가였다가 감소로 바뀌면 그 증감이 바뀌는 점에서 극값이 존재한다. 이게 3번 내용이에요. 됐죠?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됐죠?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 2교시 때는 그 뒤쪽에 유형 몇 개만 볼게요. 됐죠? 수고하겠습니다.